안녕하세요. 오늘도 나왔습니다. 카울리 김학수입니다. 오늘 저희 르노 삼성 QM6 1.7 DCI AWD 아니죠, 2WD 사양을 시승을 하고 있어요. 르노 삼성에서 출시했던 더 뉴 QM6가 LPG와 가솔린 모델만 나왔다가 이번에 이제 디젤 모델이 추가가 되는데, 기존에 있었던 2.0 모델이 아니라 1.7 디젤 모델도 함께 출시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렇게 르노 삼성 시승 행사 때 한번 타보게 됐는데, 지금부터 이제 청희 선배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르노 삼성 QM6를 페이스리프트 같지 않은 페이스리프트를 하고 나서 디젤 모델을 조금 시간차를 두고 출시를 했습니다. 이번에 디젤 모델 출시를 한 것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새로운 엔진이 들어간 건데요. 1.7L DCI 엔진이 새롭게 들어갔습니다. 기존에는 2000cc 디젤 엔진이 있었는데요. 그보다 좀 배기량 낮은 새로운 디젤 엔진을 얹은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. 물론 배출가스 규제의 변화 때문에 유로 6D 템프 규정에 맞춰서 SCR 방식의 배출가스 정화 시스템을 또 달아서 기준을 통과를 한 것이 또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. 어쨌든 이전에 없었던 1.7L 디젤 엔진이 추가가 됐다라는 점은 QM6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. 보면은 이제 중요한 게 배기량이 낮아진 건데 성능이 또 중요한 거잖아요. 페이퍼 스펙을 보니까 150마력 그리고 34.6kgm의 토크를 내고 있더라고요. 네네. 성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, 먼저? 일반적인 주행 조건에서 그냥 무난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느끼기에는 크게 답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저희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저희가 몸집이 만만치가 않거든요. 예. 일단 기본적으로 최대 토크가 나오는 회전수 영역이 1750에서 2750 rpm이라고 수치상으로 되어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막 지나치게 가속을 많이 한다든가 급가속을 한다든가 그런 조건이 아니라 그러면은 일반적인 운전자분들이 평범하게 운전하실 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회전 영역이거든요. 그런 영역에서의 부드럽게 가속을 하고 할 때에는 아쉽지 않은 그런 힘을 내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사실 이제 디젤 엔진이라고 한다면 정수성 부분도 되게 중요한 판단 기준인데, 흔히 이제 많은 분들이 기통수가 줄어들거나 배기량이 줄어들면은 힘을 내기 위해서 더 시끄럽고 더 진동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알고 계시는데, 사실 최근에 등장한 차들이 아니잖아요. 그런 모습 아니라는 걸 보여주잖아요.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1.7 DCI 디젤 엔진은 어떨까요? 상당히 좋게 느껴집니다. 기본적으로 특성 자체도 진동, 정숙성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디젤 엔진이 좀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한데, 이 차에 올라와 있는 이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회전 질감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. 반응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. 특히 CVT와 맞물려서 작동하는 특성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상당히 궁합이 잘 맞는 편이고요. 하긴 저도 아까 도심을 제가 주행을 했을 때 도심 주행을 하면서 만족감이 굉장히 높았거든요. 그런 거 생각하면은 너무 속도를 내지 않는 분들, 그러니까 출력에 대한 그런 갈증이 심하지 않으시면서도 좀 주행 에버리지가 좀 넓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, 선배 말씀하신 대로 이 CVT의 존재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CVT를 상당히 좀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해왔지만은 가면 갈수록 CVT들이 점점 더 좋아지는 느낌이에요. 그리고 르노, 삼성, 닛산 계열 특히 자트코사의 엑스트로닉 CVT가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좋다는 CVT 중 하나잖아요. 예, 그렇죠. 사실 CVT를 포기한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. 그런데도 참 끈질기게 CVT를 개발을 해서 점점 더 숙성을 시키 나가고 있는 그런 브랜드가 자트코인데요. 그러니까 과거의 CVT들에 비하면은 맞물리는 느낌이 상당히 치밀해지고 반응도 빨라졌습니다.
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토크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자칫 뭐 가솔린 엔진에서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과 맞물렸을 때 어떤 느슨한 느낌 같은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다면은 이 엔진과는 궁합이 참 잘 맞는다는 느낌입니다. 대개는 이제 CVT 같은 경우 출력이 낮은 차들의 어떤 연비를 높이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좀 많이 쓰기도 하고 토크를 좀 살려주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좀 쓰기도 하는데 이 차의 디젤 엔진과 CVT의 궁합은 상당히 잘 맞는 느낌입니다. 사실 이제 CVT가 결국은 기어가 변속, 그러니까 흔히 토크 컨버터 방식이든 뭐 그런 일반적인 전통적인 방식이든 기어가 바뀔 때 그 동력이 끊어지는 거를 끊어지지 않게 유지를 하면서 기어비를 바꿔주는 거다 보니까는 사실 이 차가 좀 더 피크 지향의 토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최적 토크 밴드를 계속 맞춰줄 수 있으면 계속 꾸준히 이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셋업인 것 같아요, 저도. 네, 그렇죠.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최대 토크 밴드를 더 이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만들어주기도 하고요. 저도 아까 제가 이제 수동 변속을 좀 했었는데 네. 수동 변속의 만족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. 네. 특히 사실 과거에, 그러니까 이전에 CVT라고 한다면 뭔가 수동 변속을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기어비 조절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탁탁탁 이게 치는 듯한, 그러니까 딱 그러니까 맞물리는 그 느낌이 약간 미세하게 느껴지더라고요. 스티어링 휠이나 이런 페달을 통해서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만족감도 확실히 좋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사실 르노도 역시 이제 프랑스의 태생인데 이 프랑스 태생의 드라이빙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? 그리고 또 이 QM6는 또 어떤 모습일까요? 뭐 듣는 분들이 어떻게 들으시느냐에 따라 뭐 평가는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은 그 국내 브랜드들 차들 가운데 가장 프랑스 차에 가까운 성격을 지닌 그런 승차감이나 핸들링을 가지고 있는 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물론 뭐 SUV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움직임의 여유는 있고 그런 것들이 좀 희석된 면도 있고 특히나 국내 어떤 도로 여건에 맞춰서 튜닝을 또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통 프랑스 차의 감각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면은 있어요. 하지만은 일반적인 그동안의 우리나라 브랜드들이 만들었던 차들과 비교했을 때에는 이 탄력 있는 그런 승차감 그리고 스티어링 반응 핸들링들 그런 특성들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게 르노 삼성 차들이고 QM6에서도 그런 느낌이 어느 정도는 느껴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사실 소비자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부분은 효율성일 것 같아요. 효율성은 저는 괜찮게 봤거든요. 또 공인연비도 14.4km/L고 또 19인치 휠 버전도 14.2km/L로 상당히 높은 편이더라고요. 2000cc 디젤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는 공인연비 차이가 약 1km 정도 나죠. 네, 그렇죠. 1km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게 숫자상으로는 뭐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연료를 한 5% 이상은 덜 먹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죠. 5%라고 한다면은 게다가 이제 또 자동차라는 게 결국 운전자에 따라서 그 효율성이 차이가 크잖아요. 근데 그 기반이 되는 차이가 5%라고 한다면 상당히 큰 거 같아요, 진짜. 특히 디젤 엔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비, 경제성 때문에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에 5% 정도 차이가 상당히 크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. 장기간 사용을 하다 보면은 누적되는 연료비의 그 금액이 상당히 큰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. 이 배기량이 작은 엔진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정지 상태에서 가속을 할 때 힘을 얻을 때까지 약간 좀 엑셀러레이터를 밟는 그 발에 힘을 좀 많이 줘야 필요한 만큼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이 엔진에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 특성이 나타나기는 합니다. 그렇지만은 금세 회전수 올라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많이 상쇄가 되고요. 그 전개되는 과정이 상당히 자연스럽기 때문에
운전하는데 이렇게 막 거슬리고 그러는 분들은 없고요. 괜찮은 것 같아요, 결국은. 예. 고생하셨습니다. 네, 고생했습니다.